2026년 2월 1일 암호화폐 시장에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두가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그 선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죠. 오늘 이 갑작스럽고 또 잔혹했던 붕괴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날 2026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그림이 당시의 모든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은 폭락하고 공포는 극에 달했죠.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트코인은요, 모두가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믿었던 심리적 지지선 8만 달러를 그냥 속절없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시장의 기대를 그냥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거죠. 투자 심리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단 하루 전만 해도 중립 수준인 45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23포인트나 급락하면서 극단적 공포 단계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패닉에 동참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의 툴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붕괴는 그냥 가격이 떨어진 사건, 그게 아닙니다. 바로 세 가지 공포가 아주 절묘하게 뒤섞여서 만들어낸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었죠. 외부에서 덮쳐온 거시경제의 공포, 그리고 믿었던 기관들이 등을 돌리는 배신의 공포,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내부의 패닉,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번 사태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포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붕괴의 시작점이었어요. 바로 전통 금융시장이라는 외부에서 날아온 아주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른바 케빈 워시쇼크가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로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시장이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통화 긴축, 그러니까 시장의 돈줄을 꽉 쬐는 걸 선호하는 인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의 등장은 유동성 공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반응, 그 이상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이 더는 내부 이슈만으로 움직이는 독립된 섬이 아니라 이제 월가의 트레이더들처럼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글로벌 거시 경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공포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위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어떻게 탈출을 주도했고 이게 또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이라는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는지 말이죠.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무려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시장의 거물들, 이 거대한 운용사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건 시장의 큰 손들이 신뢰를 거두고 있는 아주 차가운 신호였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면서 모두가 축포를 터뜨렸던 바로 그 ETF가 말이죠. 이제는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비상탈출구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어떻게 시장 붕괴를 더 빠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연쇄청산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을 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강제로 팔리기 시작한 거고요. 이 물량이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야말로 공포의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단 24시간 만에 16억 달러, 약 2조 2,500억 원어치의 포지션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이었죠. 이 연쇄청산이 바로 패닉셀링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데이터가 하나 나와요. 모두가 하락하는 이 와중에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도미넌스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가라앉는 배의 구명보트 효과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배가 가라앉아 투자자들이 위험한 알트코인들을 내던지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구명보트, 바로 비트코인으로 잠시 피신한 거죠.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는 동안에도 꿋꿋이 회복력을 보이거나 심지어 성장하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글로벌 시장의 추매 현상과 한국 시장의 아주 독특한 상황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죠.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해외보다 4.3%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국내 투자자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저점 매수에 나서며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물론 글로벌 하락 압력이 계속 거세진다면 이 방파제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폭풍을 피한 또 다른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AI 관련 토큰과 RWA, 즉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온 실물 연계 자산입니다. AI 코인들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와는 별개로 기술주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했고요. RWA는 이 위험한 시장을 피해서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자금들의 훌륭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거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이 지금 무엇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현재 76,500달러를 가장 중요한 패닝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투매가 한 단계 더 거세질 수 있는 그런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만약에 이 선마저 뚫린다면 많은 기관들은 72,000달러 구간을 본격적인 저점 매수 기회, 즉 딥 밸류 존으로 보고 총알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한 주가 될 겁니다. 먼저 5일에는 연준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6일에는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줄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7일에는 AI 코인들의 운명을 쥐고 흔들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 시장에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현명한 전략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섣불리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시장이 안정되는 신호를 확연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진정되는 걸 지켜보거나 아니면 시장과 반대로 움직였던 AI나 RWA 같은 섹터로 잠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그림,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놀랍게도 비트코인은 더 이상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트가 그 극적인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과거 검은 돈의 상징이었던 비트코인은요, 이제는 추적이 너무 쉬워져서 오히려 범죄에 쓰기엔 너무 투명한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하게 대체해버렸죠.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두운 과거의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자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어쩌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고통스러운 시장 붕괴는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글로벌 투자 자산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성장통은 아닐까요?